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2회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맞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록 신청 시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분사무소도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습니다. 고용 신고할 때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가 등록 신청을 해보니까요.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다 자격증 언제 땄는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에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텐데 요건 또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제출을 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원본은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무소 옮기면 예를 들면 서울시 강남구에 있다가 강북구로 옮기면 강남구청장한테 받은 등록증은 강북구청장한테 반납하고 강북구청장한테 새로 발급받아야 되죠. 이전 후 등록관청이 새로 재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원본, 사본, 제출, 반납하는 거 50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암기 프린트를 적어보면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요. 적을 시간이 없으면 자주 읽어라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와 매수 신청드린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인데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거짓 부정 22개를 정리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짓 부정하는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업무정지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7번하고 동그라미 6번을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묘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이게 사실 기출문제인데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신청을 받아주진 않았는데요. 실제로 이 분묘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죠. 분묘 기지의 주요의 공지를 포함하는 예를 들면 상석, 비석, 시설물, 설치구역 모두 합한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분묘기지라고 하면은 봉분의 기저 부분만을 분묘기지라고 하거든요.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합한 면적이 사실은 30제곱미터 이하인데 약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도록 출제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 1번도 엄밀하게 말하면 틀렸는데 받아주진 않았습니다. 이 신청.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놨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의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된 분묘를 봉제사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3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고자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종손이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종손, 장손, 장남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게 명절 때 나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종손이 가장 제 조카가 종손인데 종손이 제사 주제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사 주제자가 종손입니다. 종손, 장손. 따라서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다.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죠.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게 변경된 판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료 이제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나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해놓고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되고요.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35번에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만은 1번 문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묘 1개의 점유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인데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설치구역 면적을 합한 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분묘기지라는 것은 판례에 의하면 봉분, 그 위로 블록하게 올라온 거 있죠? 그 봉분의 기저 부분, 밑바닥 부분만 분묘기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기출문제에서는 3번만을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특수법인과 일반법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중개법인과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장 등록해야 된다. 보정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어야 하지만 일반법인은 지역농협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일반법인, 특수법인 차이 나는 것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되고요. 특수법인은. 그리고 등록 기준도 특수법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정 설정, 인장 등록은 일반법인이나 특수법인 모두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법인은 보정 설정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요. 특수법인은 2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모든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일반법인은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지역농협, 특수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중개법인과 즉 일반법인과 지역농협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했는데 지역농협은 불특정 다수 대상이 안 되고요.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중개법인은 법정 중개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농협은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